연호 세상 저는 작년에 했던 6평짜리 작은 집 만들기. 농막. 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유는 언젠가는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기초 다지는 것부터 수도 배관 놓는 것, 지붕 올리는 것, 마감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도 정말 많이 들고 그리고 폐자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새로 내 살 집을 짓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옷도 그렇고 그냥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것만 서로 필요한 사람들끼리 돌려 써도 더 이상 뭔가를 안 만들어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거든요. 꼭 필요한 것, 새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한다. 빈집도 고쳐 산다. 저도 사실 제 집을 짓는 생각은 사실 없는데, 그런데 그 생태 화장실 같은 뭔가 간단한 건축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은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면 눈앞에서 사라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변은 소변대로 대변은 대변대로 모여요. 그럼 그 모은 걸 다시 퇴비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소변은 오줌액비라고 부르는데 액비는 액체 비료의 줄임말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숙성을 시키면, 그러니까 볕이 안 들고 너무 뜨겁지 않은 곳에서 숙성을 시키면 질소가 풍부한 질소 비료가 돼요. 그래서 물에다가 5배나 10배 정도 희석을 해서 밭에 주면은 따로 질소 비료, 화학 비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나한테서 나온 무엇이 다시 내가 먹는 무언가를 기르는데 영양분으로 쓰인다. 그래서 순환하는 고리의 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게 참 저는 짜릿해요. 액체비로 만들어서 밭에다가 줄 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물 내리면 그게 한 16리터, 20리터 정도 물이 쓰이잖아요. 그 물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사실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 생태 화장실 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원래 되게 비위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저 처음 여기 왔을 때 이게 저희 쉐어하우스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사를 한다고 쉐어하우스에 있는 화장실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강제로 생태 화장실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위에 이렇게 왕겨를 뿌려줘서 비율 맞추는 거, 무슨 비율이라고 그러죠? 탄질비? 탄소와 질소. 탄소와 질소의 비율 맞추는 걸로 퇴비가 될 때 왕겨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보기 좋게 덮어주는 것도 있지만 맞춰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덮어줄 때 약간 재밌어요. 아직까지 우리의 응가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변리의 오줌을 사용하면서 배추가 아주 열심히 자라는 게 뿌듯했어요. 어성초, 질경이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실 어성초랑 질경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재료들이 막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뭐 인터넷으로는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내 집 옆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은 재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뭔가 사지 않더라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만 만들 순 없을까? 약간 이런 고민. 특히 좀 천연 비누 종류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뭔가 천연 샴푸 만들고 천연 치약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정말 약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질경이 어성초 연고 만들 때도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그거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가 있나? 근데 이것도 분명히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텐데 옛날에는 그냥 했을 거 아니야, 없이. 구에다가. 그치. 그쵸. 맞아요. 사실 비누나 샴푸 이런 경우에는 쓰지 말아요. 안 쓰는 그만이지. 네, 그냥 사실 그냥 물로만 씻는다. 그 최소한의 뭔가로 생활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그냥 그 편해서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쓰거나 아니면 써야 한다면 덜 쓰거나. 저도 그렇습니다. 비누나 샴푸 꼭 필요한가? 안 쓰고도 잘 살거든요. 그리고 몸 씻을 때도 몸에다가 꼭 물비누칠을 해야 되냐? 안 한 지 1년 넘었거든요. 할 때나 안 할 때나 뭐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세탁기 돌릴 때 세탁세제 넣어야 되느냐? 안 넣은 지도 1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물로만 빨면 어떻게 돼? 라고 사람들이 묻는데 물로만 빨면 그냥 물로만 빠는 거예요. 제 옷도 지금 입고 있는 것들도 다 그냥 물로만 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는다는 것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한테 필요한가?를 먼저 질문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그걸 만들거나 대체할 만한 걸 찾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용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정말 대안이 아닐까? 확실히 뭔가 한 건의 협동조합에 있으면서는 크게 뭔가 여성으로서 뭔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거나 뭔가 여자니까 빠져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없어서 되게 편하게 일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적게 듣게 되는 것도 있고, 제주도에 살면서는 진짜 그때 이장님한테 일을 받아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장님은 막 진짜 그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고기 안 먹는다 이러면은 뭐 여자가 고기를 안 먹으면은 애를 못 낳고 그리고 뭐 고기를 안 먹으면 그러면은 축산업은 다 죽으라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되게 쉽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숙소에 찾아오셔가지고 들어오신다거나, 그때에 비하면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제가 가진 체격적인 조건에 있어서 불편까지는 아닌데 타고난 체격 조건이 더 좋았다면, 왜냐면 몸을 써서 하는 일이 많으니 더 일을 할 때 수월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것 말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농사일을 하면서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다. 여성은 이거 하기에는 좀 그렇지 라는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저는 꼭 해내고 말아요. 꼭 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 좀 그런 오기가 생깁니다. 예초기도 예초기 여자 하기엔 너무 힘든데 약간 이런 말 어디선가 들었어요. 예초기 나 완전 해버려야겠다. 그래서 막 이제 뭐 논 이런데 예초할 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보면 뭐 힘들긴 하지만 뭐 이거 다른 사람도 사실 힘든 거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얼만큼 주어지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연마할 수 있는 숙련되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회들만 있으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네, 나이도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다 잘 다룰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농기계 쓰면서 불편했던 점 얘기하자면 예추기인데, 예추기 날이 있으면 예추기 날과 모터를 연결하는 봉이 있어요. 그 봉이 저는 키가 160이 안 되는데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물건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잡고 움직이기에 너무 길어요. 네.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일장갑. 안 맞습니다, 제 손에. 너무 커요. 갓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모임이 있는데요. 겹면 멧돼지들이라고. 아무래도 저희 그 참여자들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페미니즘적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자 해가지고 겹면 멧돼지들이라고 해서 여성들 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냥 차 한 잔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모임의 주제나 이유나 뭔가 따로 없지만 그냥 모여서 여성들 간에 모였을 때 모임만으로도 유의미하다. 모이면은 알아서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척척 하더라. 그래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왜 퀴어라는 단어도 이상한 사람들, 부정적인 뜻이었고, 성소수자들을 퀴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비하하는 단어였잖아요. 근데 성소수자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전유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멧돼지도 그렇게 가져온 단어입니다. 저는 비건을 지향한 지 올해로 3년 차인데, 예전에는 동물성 식재료가 들어갔는지 아닌지가 상품을 구매하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이 혹은 내가 입거나 마시게 되는 무언가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원재료를 이렇게 보면 그냥
작은 세계지도 같거든요. 굉장히 여러 나라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걸 보면 아주 거대한 농장에서 단일 작물로 재배되는, 물론 뭐 제초제, 화학 비료, 이제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과정, 그리고 노동자의 착취, 그냥 그런 것까지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먹거리도 내가 자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급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소비에 의존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라는 게 소비 활동이 주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으려면 소비를 안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소비하는 사람에서 생산하는 사람으로 제 삶의 좌표를 옮겨 나가고 싶었어요. 그게 자립생활기술을 배우는 것과 잘 맞았던 거죠. 자립함으로써 소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뭐 어떤 걸 사야 할까 이런 거 고민을 할 때 처음에 아무래도 뭐 좋게 생산된 걸 사고 싶다 이런 만약에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 것에는 그만큼의 가격이 일단 책정이 되잖아요. 그만큼의 가격 주는 거 당연하지만 이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빵도 먹고 싶은 게 만약에 생겨요. 뭐가 먹고 싶다 생기면은 바로 안 사 먹고 저는 내가 한번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지 못하는 거 먹지 않는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꼭 사 먹어야 됐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용접을 배우면서 저는 아 진짜 내가 별걸 다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술 빚을 때도 막걸리 빚었을 때 나 정말 별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 자급자족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그게 뭔가 누군가는 그냥 요리를 해 먹으면 자급자족이다, 누군가는 텃밭에서 가져오면은 자급자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느 정도인 거가 이렇게 커진 느낌이었어요. 네, 확장된 느낌이었어요. 벌써부터 기초를 하다니 지금 한참 돈 벌 때 아니냐, 뭐 배워야지, 뭐 뭘 준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떠나서 제가 시골에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삶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어쨌건 서울에 있고 사회에 살다 보면은 100명의 사람이 있어도 한 가지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뚜렷한 나만의 삶 을 살아가는 그런 걸 바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걸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귀농을 희망한다고 하면은 농사를 지어서 돈 벌어먹고 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농사로 돈을 벌 생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생각하면은 또 다른 귀농의 어떤 방식이 아닐까? 저는 처음 왔을 때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스태프분들한테도 그냥 누구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는데 그게 주는 뭐랄까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그냥 그렇게 부름으로써 존대는 하지만 말을 좀 더 쉽게 꺼낼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분들한테는 조금 더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른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주변 주민들이랑 저희가 엄청 크나큰 소통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인사하는 정도의 소통을 지금 하고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느낄 만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할머니께 밭을 빌렸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농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를 보고 보시더니 아이고 짠하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갈등은 아니지만 네. 이거는 공간적인 특징일 것 같아요. 자자공 3기 분들이 살고 있는 덕산마을은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먼 편이고 가구 수가 6가구밖에 안 돼요. 자자공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살고 계신 원주민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분들과의 갈등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쉐어하우스가 있는 덕산마을이 아니라 회화마을이에요. 회화마을은 덕산마을에서 한 걸어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곳은
덕산마을과는 또 달라요. 사시는 분들도 덕산마을보다 더 많이 계시고 또 집집이 붙어 있다 보니까 만나고 이야기할 시간이 더 많아요. 물어보시는 건 결혼은 했냐, 뭐 애인은 있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그런 것들, 뭐 그냥 그런 얘기들 하시면 언젠간 해야죠.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네 받아서 넘깁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거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농사로 돈을 벌고 있진 않거든요. 제가 먹을 거를 자급을 하고 있을 뿐이라서. 그리고 말씀드리면 사실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돈도 되지 않는데 왜 젊은 사람이 시골에 와서 농사 짓고 살려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큰 갈등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은 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 하면 아 그래 그럼 그렇게 사는구나 하고 그분들도 그냥 인정을 해주시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